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 한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주현입니다. 네, 우리 준 씨 이제 한 세 번째 됐나 우리가? 네, 이제 궁금한 것들 우리 이제 또 재테크 하시잖아, 그죠? 네, 요즘 주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예, 진짜 이 종목 수도 너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안 가기 시작하면 종목들이 그냥 잠수 타버려. 많이 그렇죠. 차트 보면 급락하고 나서 그냥 계속 맴돌고 있고 장중에 또 올라와도 잠깐 올라와 또 밀려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기업이 좋은 기업들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좀 있어요?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 다 가요지 지금. 올 한 해 장사를 좀 제일 잘했던 기업이 있는지. 이제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오래 잘했던 기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특히 제일 잘한 게 사실 진단 키트. 코로나 관련해서. 근데 이 영업이익이 높긴 높은데 이 진단 키트는 생명력이 한계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내년 정도 되면은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빼고 이제 좀 꾸준할 수 있는 기업들 좀 뽑아봤고 뭐 최근에 뭐 SD 바이오센스, 네. 뭐 시젠 네. 이런 영업이익률 50%예요. 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1억을 팔면은 거기서 또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고정비들 다 빼고 나서 남는 게 50%라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남는 와, 거죠. 진짜. 근데 이제 계속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쪽은 너무 많아요. 뭐 흐마시스도 그렇고 그 진단키트 업체들은 대부분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일단 빼고 제조업하고 바이오 쪽에 좀 많이 있어요. 바이오 쪽이 성공하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오늘 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장사 잘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주가가 빠지면, 좀 많이 빠지면 좀 저가 매수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빠진 것 중에도 몇 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탑 5만 얘기를 했는데, 한 몇 개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어. 그냥 무조건 영업이익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앞에 보면 쭉 보이죠? 네.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그렇죠. 되는데 일단 높아야 되고, 꾸준한 증가를 꾸준한 해야 증가. 되고 오히려 급격한 증가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증가 추세. 그렇죠? 그 매출액이 낮으면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그렇죠.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를 건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한 이게 이례적인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꾸준하게 증가를 해야 되고 이게 영업이익률이 높긴 높은데 작년에 60%였는데 올해 50%야. 그럼 장사 잘한 거야? 아니까 못한 거지. 네, 떨어졌으니까. 60% 수익을 내다가 그 다음 년에 50%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뽑았고 그리고 이제 급격한 증가는 또 오히려 독이 된다. 작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특히 이제 그러니까 시즌처럼 그 전에 너무나 실적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돌발 호재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우는 다음에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또 너무 낮다 이러면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업이 같이 증가해주면은 좋은 기업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뭐 세계 1위라든가 국내 1위, 점유율 1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준비를 해봤어요. 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누구나 아는 기업이지. 네. 이거 모르면 간첩 같은 종목인데 보면 어때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이게 증가를 하지. 오, 계속 봐봐요. 올랐네요. 5천억이 매출액이죠. 네. 550 벌었어. 영업이익. 그러면 10%. 그죠? 7천억 벌었는데 900억이야. 이거 한 10, 13%? 그죠, 그죠? 그죠. 1조를 매출액 벌었는데 3천억을 벌었어요. 갑자기 25% 정도 늘어나죠. 그리고 11조 벌었는데 40%가 됐어요. 4천억. 그럼 대략 한 38% 정도? 계속 증가하잖아. 네. 이런 기업이 장사를 잘하는 기업. 그러니까 무조건 50% 넘어가 장사 잘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이렇게 이익률도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 여기서 갑자기 내년도에 쏙 곤두박질 쳐.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해야 하는 게 많아요. 지금까지는 삼성바이오에서 장사 되게 잘하고 특히 뭐 모더나라던가 이런 백신 위탁하면서도 더 좋았고 더 좋은 건 바로 바이오 시밀러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뽑아먹는 장기적으로 뽑아먹는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건 뭘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네. 요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좀 정체돼 있었지. 네. 그죠? 조금 이제 그러다가- 정체돼 있다가 작년에 좀 늘었죠. 네. 프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올해 네. 갑자기 폭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냐를 좀 판단해야 돼. 근데 아무래도 일회성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뭘 위탁 생산하냐면 백신 중에서 아스트라제가, 아제, AG. 그 다음에 노바백스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생산 거의 중지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요게 조금 약점이긴 합니다. 근데 노바백스가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영업이익률만 보면은 몇 프로 정도 나올 거야? 4,700억에서 1,200억이면은 한 47%, 47% 정도 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좀 잘하는 한 해를 보내왔었고, 내년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내년에는 이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임상 3상 자체 백신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즘 주가가 무섭게 빠져요. 무섭게 빠지고 있어서 최대한 좀 인내를 해보면서 타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얘는 저도 약간 아리까리, 지금까지는 증가를 잘 해왔는데 아재가 좀 생산이 좀 말준다라면 네.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건 뭐예요? 클래시스. 클래시스 알아? 알죠. 이거 여성분들은 근데 회사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회사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슈링크라는 걸 해서 많이 알고 있죠. 해봤어요? 해봤죠. 해봤구나. 그래도 한 번씩 하는구나.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 좀 겁이 나고 못하고 있는데, 이 클래시스의 슈링크 영업이익률 봐봐요. 계속 계속 늘어나지. 19년도에 확 음. 늘었네요. 19년도에 확 늘었고 20년도에도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올해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50% 이상의 영업이익률. 와, 장비 하나 팔면, 이거 장비거든. 장비를 팔면 100억을 팔면 마진율을 보게 되면 한 750억에서 160억이 원가야. 그러면은 기계 비용은 사실 뭐 한 20%? 그 나머지가 이제 관리비, 판관비 18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제 400억이 남는 거죠. 장사 굉장히 잘하죠. 50% 엄청 넘게. 아직까지는 나빠진다 이런 징후들은 없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역시 클래시스 정말 장사를 잘했다. 50% 넘어가는 기업이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는 건 더더욱 찾기 어렵고, 게임주들도 높을까 안 높을까? 게임주들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높아. 적자 나는 기업 적자 나는데 네. 수익이 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요. 30% 이상 웬만하면 나옵니다. 좋은 기업들은. 그 제조업들은 높을까? 별로 안 밝게. 그러니까 제조업은 50% 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50% 넘으면 이거는 완전 세계 독점해야 50% 넘을까 말까. 그러니까 제조업들 일반적인 뭐 반도체 장비라던가 이런 기업들 보면 한 35%, 40% 되면 대박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리노공업이라는 기업들, 고영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래시스는 우리 미용 쪽에서는, 장비 쪽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눌림 받을 때는 사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요거는 처음 들어보셨을까요? 바이오플러스. 바이오 플러스. 저도 이거를 신규 상장이라서 조금 네. 뭐 넣을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뭐 장사는 제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매출액을 보게 되면 100억을 벌었어요. 네. 이게 영업이익 얼마야? 40억. 그러면 이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38%? 36%. 네. 7% 정도 나오죠, 그죠? 그죠. 110억 팔았는데 70억 됐어. 그때도 50%가 안 됐어, 그죠? 근데 작년에 240억을 팔았어요. 우와. 근데 120억을 벌었어. 50. 50%죠, 거의. 자, 왜 이렇게 발생하냐면, 여기를 보게 되면 어차피 얘네들의 이 분기점,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을 늘리긴 하지만 아주 크게 안 늘려요. 그 상태에서 판매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고정비도. 고정비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 수익성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260억 팔았는데 136억. 136억. 우와. 몇 프로가 55%예요. 지금 앞에 봤던 모든 종목 통틀어서 가장 높아. 네. 근데 이 업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여성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바이오플러스. 그런, 우리가 이제 필러 알죠? 네. 필러를 보면 필러가 이제 HA 즉 히알루로론산의 네. 원료를 많이 쓰는데, 얘네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가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필러가 오래 못 가죠. 영분은 아무래도 이제, 아니니까. 네. 뭐 이게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이제 가구가 완전 가구가 아니라서
좀 응집력이 떨어진다거나 농도가 좀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바이오플러스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DVS라는 이 가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간 완전 가교에 가깝다고 합니다. 약간 틈새 시장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은 얘네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남죠. 완전 남겨먹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있었어. 네. 그때 한 5, 6년 전쯤 7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가 2010년 중반 조금 왔다 갈 때 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메디톡스가 매출액 400억대에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갔던 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때가 3만 원 했었거든요, 메디톡스가. 네. 근데 그게 70만 원까지 왔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보톡스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었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보톡스도 하고 개발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 이 부분에서 굉장한 그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 제가 찾아보니까 뭐 창투사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뺐어. 창투사가 뭐냐면 기술 투자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이제 좀 보통 영업이익이 좀 높은 애들이 많아요. 그걸 좀 빼고 다 빼고 봤을 때 약간 제조를 하면서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 기업이 일단 가장 높더라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까지 보게 되면 어찌 됐건 매년 성장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오래 장사를 잘했던 그런 기업으로 기억이 남고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올해는 정말 잘했어. 흠슬라. 근데 아까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었죠? 급격한 증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HMM은 요거만 보면 장사를 정말 잘했어요. 올해 얼마 팔았어? 9조. 그죠? 해운 업체가 워낙 가게 폭등하다 보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우와. 50%가 거의 육박하죠. 네. 굉장히 장사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일회성이니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물동량이 좀 어느 정도 풀리고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내년 정도 지나서 좀 이제 운임료가 떨어지면 바로 얘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아주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 다만 이제 납북이 워낙 크니까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을 정도지만 뭐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장기 투자용으로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좀 약간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급격한 증가잖아. 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들은 이게 약간 일회성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봤던 그 진단 키트도 약간 그런 의미에서 나왔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쪽에 좀 많이 있어 이게. 미용조. 미용 쪽에서 보게 되면 휴젤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휴젤도 굉장히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볼까요? 휴젤도 보톡스 1위. 예전에는 보톡스가 메이톡스가 1위였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메이톡스는 좀 내려왔고 휴젤이 1위가 됐는데 지금 얼마 팔아요? 1,800억 팔죠. 네. 1,800억 팔아서 770억 남겼으니까 대략 뭐 한 45% 가까이 나오겠죠. 그래서 770억 벌었으니까 만약에 올해 2,500억 벌어서 1,000억을 번다라면 역시 한 40% 이상 영업이 굉장히 좋죠.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 이것도 이제 단기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제조업에서 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좀 높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M2R라는 기업인데 여기서 보면 330억 팔아가지고 네. 100억을 남겼어요. 그러면은 한 30%? 30%. 얘도 올해도 비슷한 정도. M2I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좀 꾸준하게 증가해주는 이런 기업들인데 우리가 종목을 고르실 때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잘 공략하시면은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요약해 보면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괜찮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약간 세모. 그리고 진단키트는 모르겠다. 네. 뭐 내년도에도 뭐 일단 코로나 환자 수가 급증하긴 하겠지만 워낙 경제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모르겠고, 그리고 HMM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클래시스, 네. 바이오플러스, 뭐 그다음에 제조업은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 리노공업도 영업이익 3-40%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플러스, 그 정도. 그리고 클래시스 3개 정도가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좀 됐나요? 네네. 뭐 차트를 보시면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시성이 없어서 네. 차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